커리어우먼의 갱이 썬데이입니다. 예! 오늘은 1화인데 시작 전에 간단한 채널 소개를 조금 해드리려고 해요. 저희는 커리어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공유하고 또 검색하면 다 나오는 그런 뻔한 정보들이 아닌 진짜 그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그 직업이 어떤지 이렇게 찐으로 말해줄 수 있는, 때로는 약간 전문가처럼, 때로는 친언니, 친누나처럼 솔직하고 현실적이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정보를 공유해드리기 위해서 이 채널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첫 시작과 잘 어울리는 이력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뻔한 이력서 쓰는 법이 아닌 제발 이력서 이렇게 쓰지 마세요 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갱이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갱입니다. 네, 저는 외국계 대기업 채용팀에서 약 4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인사팀에서 이제 교육, 채용, 그리고 급여를 담당을 했습니다. 특히 채용팀에서는 신입 채용과 경력직 채용을 담당을 했어서 오늘은 이 두 부분의 차이점을 중점적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시작 전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정답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물론 시중에 이력서에 대한 팁들이 굉장히 많고 제가 드리는 팁도 거기서 다르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는 나를 표현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붙는다 라는 방법은 없다는 걸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본 다양한 사례들을 중점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팁을 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제가 드리는 팁들을 나에 맞게 조금씩 변형도 하시고 소화도 하셔서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근무하시면서 정말 많은 이력서들을 보셨을 텐데 이력서에도 혹시 종류가 있을까요? 만약에 그러면 이력서로 이제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있나요? 네, 일단 경력직의 분들의 경우 이력서라고 하면 간단한 자기에 대한 사항과 이력을 나열하는 걸 이력서라고 하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본인에 대해서 추가하고 싶은 내용은 사실 이력서보다는 커버레터라는 용지로 따로 제출을 합니다. 하지만 경력이 없는 신입 직원분들의 경우는 이제 이력서 안에 자기소개라든지 이런 문항들을 추가를 하게 되는데요. 영상에서는 이력서를 이제 이력 나열과 자기소개 이 모두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력서의 개념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 대한 내용들을 기입하는 문서이고 자유양식으로 받는 곳이 있고 지정된 양식으로 받는 곳이 있습니다. 자유양식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레이아웃이 조금 다를 뿐 묻는 문항들은 지정 문항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자기소개, 지원 동기, 나의 장단점, 이 직무를 하기 위해 내가 했던 노력, 살면서 어려웠던 상황을 극복했던 경험, 입사 후 포부 이런 내용들을 이제 담아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내용들 중에 나한테 필요한 내용들을 자유양식의 경우 취사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이제 지정 이력서인 경우에는 주어진 양식에 맞춰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더불어 요즘에는 디지털화 시대가 되면서 이력서를 비대면 이력서로 받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요즘에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발맞춰 준비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비대면 이력서는 어떻게 만드는 게 좀 좋나요? 네, 내용 같은 부분은 대면 이력서와 크게 다르지 않아서 뒤에 차차 설명을 드리고요. 비대면 이력서의 경우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이 형식입니다. 그래서 구도와 음향을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께서는 비대면 이력서를 찍으라고 하면 화장실에서 찍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본인을 정말 작은 점으로 두고 찍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력서 자체가 그 사람을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을 식별 가능한 구도에 두셔야 되는 건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사실 끊기거나 지지직거리거나 생각보다 밖에 소음이 합쳐져서 들어오는 이력서가 많습니다. 이런 이력서의 경우에 저희가 물론 열심히 들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깨끗한 이력서에 비해서는 당연히 마치 대면 이력서로 치면은
이런 오탈자 검수가 안 된 이력서를 받은 느낌? 그런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내 음향이 깨끗한지도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이제 비대면 이력서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카메라가 나를 찍는데 크게 티가 안 날 거라고 생각하고 핸드폰 옆에 대본을 붙이고 찍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생각보다 카메라에서는 이 눈동자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오늘 영상을 보시면 느껴지실 텐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달달달달 외우라 이런 뜻이 아니라 어느 정도 내가 이 대본이나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를 숙달을 하셔서 적어도 달달 내가 주어진 내용들을 읽고 있다라는 느낌은 안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팁은 물론 단정한 옷차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내용이 잘 전달되는 게 가장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대면 이력서로 이제 영상을 촬영하다 보면 저도 그랬고 또 많은 지원자들이 그렇듯이 결국엔 내 얼굴이 촬영이 되다 보니까 화면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얼굴이 어떻게 나오나, 내 모습이 괜찮게 나오나에 너무 신경을 쓴 나머지 내용에 미쳐 어떻게 들리는지를 신경을 못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희가 그냥 의사소통을 할 때도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의도대로 전달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은 화면을 보지 마시고 소리만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제대로 강조가 됐는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제대로 들리는지, 나의 발음이나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여러분들 이력서가 정말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전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비대면 상황에서는요. 그럼 어쨌든 이력서의 필수 코스인 뭐 자기소개, 말씀해주신 뭐 지원 동기 등등 이런 이력에서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가 따로 있을까요? 네, 뭐 이력서 자체가 이제 회사가 지원자에게 궁금한 부분들을 물어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문항이 다른 문항에 비해 특별히 더 중요하다 이렇게 콕 집어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아무래도 이제 신입 직원의 경우 저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를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신입 직원은 경력이 없기 때문에 이 회사에 왜 지원했는지 어떤 사람인지를 가장 많이 보는 것 같고요. 특히 지정된 이력서의 경우에는 회사가 가장 먼저 알고 싶은 문항,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항을 1번으로 두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1번에서 많이 자기소개 혹은 지원 동기를 보셨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첫 문항을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지정 이력서가 아니고 자유 이력서다라고 하시면 반대로 내가 가장 어필하고 싶은 부분, 나의 가장 강력한 부분을 1번으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를 할 때 어떻게 시작을 하면 좀 좋을까요? 제가 검색을 좀 해봤는데 시작 문구 베스트 40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문장 2개를 좀 가져와 봤는데 네.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들어보시죠. 1번입니다. 네. 직장은 제2의 가정이라고 합니다. 직장을 통해 무궁무진한 능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아직 저는 많이 부족하지만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를 베스트 40을 퍼오신 게 네, 맞는 거죠? 네, 2번도 있습니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동경에 온 기사에서 도전 정신을 발휘하여 새로운 사업의 추진자가 되고 싶어 지원하였습니다. 이런 거 어떤가요? 굉장히 이제 시중에 많이 네네. 돌아다니는 샘플인 것 같아요. 베스트 40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너무 많은 지원자분들이 사용하시는 거기도 하고 네.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뻔하기도 뻔하지만 이거는 그냥 정말 쓰기 위해 하는 말이다 라고 느껴지는 문장입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문장, 직장이 제2의 가정이다 라고 한 것 같은 경우는 사실 회사는 우리 회사를 가정으로 만들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되게 회사마다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가족 같은 회사, 우리 회사가 굉장히 가정처럼 이 안에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해요 라는 회사면 이 자기소개가 굉장히 임팩트가 있을 수도 있지만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회사인데 거기 가서 직장이 제2의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신다면 그분은
처음 자기소개 첫 인상부터 우리 회사와는 그렇게 문화적으로 맞는 지원자는 아니구나 라는 이미지를 심어주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쓰실 거면 좀 그 회사에 대한 문화를 공부를 해보시고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자기소개가 베스트 40이 아닌 이유는 사실 가정인 것과 뒤에 무궁무진한 발전을 이룬다는 게 어떠한 그 논리적인 연결 구조가 없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왜 가정인데 거기서 내가 무궁무진한 발전을 할 수 있는지 이게 두 번째 조금 제가 짚어드리고 싶은 포인트고, 마지막은 그 어떠한 자기소개서에서도 생각이 듭니다. 뭐뭐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시는 거는 좋지 않은 선택입니다. 네. 왜냐하면 조금 자신감이 없어 보여요. 너무 과하게 너희가 나를 안 뽑으면 어떡할 거야? 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것도 좋지 않지만 모든 문장을 뭐뭐 할 것 같습니다. 뭐뭐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라고 하면 다소 이렇게 확신이 떨어지는 지원자처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적절하게 이런 부분도 섞어서 문장을 배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사실 많은 지원자들이 쓰는 문장입니다. 이 기사만을 바라보며 지원을 해왔다. 진짜 그런 지원자라면 이 문장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읽다 보면 정말 이 회사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무엇보다 이 첫 문장이 모호한 이유는 기사를 어린 시절부터 동경을 했는데 새로운 사업의 추진체가 되고 싶어 지원을 했습니다. 너무 모호해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이 회사에 대해서 동경을 해왔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으면 어떻게 새로운 사업의 추진체가 될지를 차라리 첫 문장에 빡 넣으시고 조갈식으로 그걸 뒤에서 설명을 구현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면접관으로 하여금 이 친구는 정말 진부하게 이 문장을 쓴 게 아니라 진짜로 이 회사에 관심이 있어서 깊은 생각을 가지고 옛날부터 이 회사를 지켜봤구나 라는 이미지를 심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진부한 첫 문장을 시작하시는 것은 설사 내가 정말 그렇다고 하더라도 1000명 중에 800명이 그 문장을 쓰면 눈에 띄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시중에 있는 베스트 40을 쓰시는 것보다는 조금 많은 예시들을 읽어보시고, 읽어보다 보면 내가 느끼기에도 이 문장은 조금 괜찮네 라고 생각되는 문장들이 있을 텐데 이거를 어떻게 나의 이야기로 풀어낼 수 있는가를 조금 고민을 해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럼 어떻게 이걸 좀 진부하지 않고 인상 깊게 하려면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요? 네. 되게 쉽지 않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자기소개서 첫 문장의 팁은 나를 파악하는 건데,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해야 되냐면 내가 이 이력서로 면접 전형, 서류를 통과해서 면접 전형을 넘어 최종 전형까지 간다고 했을 때 심사위원, 면접관에게 나를 각인시키고 싶은 하나의 이미지를 생각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면접에서 자연스럽게 너를 드러내라 라고 하지만 그 어떤 사람도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를 다 드러내라라는 게 나의 장점과 단점을 있는 대로 다 드러내라가 아니고 나의 장점을 극대화시켜서 드러내라라는 뜻인 거거든요. 그러면 가장 나의 장점 이 하나를 나의 컨셉으로 가지고 정말 페르소나라고 하죠. 그걸 입고 가신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사전 작업이 이 이력서 자기소개 첫 문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력서 자기소개 첫 문장은 나를 잘 드러낼 수 있는 한 문장, 하지만 진부하지 않는 문장을 써내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저의 이 답변 자체가 이미 진부하다는 건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 모든 인사 담당자들이 이 얘기를 하는 건 그만큼 그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정말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사실 면접관 입장에서는 몇천 명이 넘는 지원자를 보고 저도 저희 채용 시즌에는 하루에 작게는 300명, 많게는 800명의 이력서를 하루에 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뭐 예를 들어 지원자 중에 2차 전형에 그 지원자 전체의 20%만 올린다고 하면 사실 이미 정해진 합격자의 포션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력서를 볼 때 하나하나를 그냥 다 보는 게 아니라 대략적으로 보면서 빠르게 합격, 중간, 탈락을 먼저 나누고, 만약에 그 합격의 숫자가 이미
정해놓은 숫자를 채운다 하면 합격 안에서만 걸으면 되는 거고, 조금 부족하다 하면 중간으로 표시해놓은 지원자들의 이력서를 다시 검토를 하겠죠. 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안전하게 합격선 안에 나를 두는 게 포인트인데, 그죠. 어떤 사람을 그럼 처음부터 합격에 두느냐라고 했을 때는 이 회사 그리고 이 직무에 잘 맞을 것 같은 사람입니다. 다만 면접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력서 글로만 봐서는 이거를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생기는 두 번째 조건이, 먼저 정말 확실하게 이 회사나 직무에 맞을 것 같은 사람은 당연히 합격에 두지만, 두 번째 조건으로 보는 게 그렇다면 다시 한번 보고 싶은가? 기억에 남는가? 입니다. 그래서 신입 전형의 경우 특히 지원자분들이 비슷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합격, 누가 봐도 탈락은 사실 그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이 중간 모호한 이력서에 머물게 되는데, 그때 이제 다시 한번 보게 되는 이력서 첫 줄을 쓰시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면접관도 첫 줄을 읽고,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일 것 같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인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얘기를 해보고 싶네. 이런 이력서를 아무래도 합격에다가 두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합격 예시를 들어드리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물론 그게 가장 많은 지원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인 거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저희도 채용 시즌에 나가면, 채용 설명회를 나가면 많은 학생분들께서 가장 많이 해주시는 질문이 합격한 예시를 보여주세요, 들려주세요 였어요. 채용 설명회에서 저는 좋은 마음으로 제 예시를 들어드렸는데, 제 예시는 이제 사실 제가 지원했던 회사는 영상으로 자기소개서를 받았고, 저는 저를 화장품에 조금 빗대어서 갱이라는 제품을 만들고, 기초가 중요하기 때문에 갱이의 기초는 뭐 이런 걸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를 제품화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다음에 제가 받은 이력서의 80%가 다 본인의 제품화 하셔서 저의 기초는 이렇고, 저의 뭐 아이라인은 이렇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똑같이? 네. 그래서 저도 되게 경각심을 갖는 계기였던 게, 저는 좋은 의도로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분들이 이거를 이제 또 심지어 인사 담당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줘 버리니까, 아, 저게 합격 방식이구나. 합격하는 약간 족보처럼 생각을 하게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똑같이 쓰시다 보니까, 첫 번째, 이거는 제가 저를 파악하고 사용했던 형식인데, 그게 아니라 전혀 맞지 않는 내용들을 이 형식에 넣으시다 보니까 정말 억지로 짜맞춘 듯한 느낌이 들거나, 맞다 하더라도 너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찍다 보니까 굉장히 그게 진부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가 도입부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후에 들어드릴 예시도 그냥 합격한 분의 예시인 거지, 이렇게 쓰면 합격한다라는 저희가 어떤 보증수표를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꼭 이 예시를 들으시고, 아, 나는 그러면 나를 셀링하기에 이 형식 그리고 이런 문구가 가장 좋겠다라는 거를 고민해 보신 후에 나에게 맞게 변형을 하셔도 되고 참고를 하셔도 되고, 꼭 이렇게 나를 먼저 돌아보시고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지금도 예시를 들어드리는 게 조심스러운데, 저희가 도입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정답이 아니라는 점을 한 번만 더 상기시켜 드리면서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네. 되게 기억에 남는 예시가 저는 사랑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라는 첫 문장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뭐 그분의 또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자세하게 왜 이 문장을 썼는지를 풀어드리기는 쉽지 않지만, 이 문장을 들었을 때 이 사람 궁금하네? 라는 생각도 들었고, 물론 그 뒷문장이 이 첫 문장을 뒷받침하는 논리적 근거는 있으셔야 됩니다. 막 시선을 잡아 끌기 위해 무리수 첫 문장을 던지고 뒤에 전혀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시면 전혀 소용이 없고요. 근데 이렇게 첫 문장을 썼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면접 전형을 오셨을 때도 면접관들이 아, 그 사랑꾼 지원자라고 기억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서, 실제로 많은 최종 면접까지 올라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아, 이력서 때 이 얘기했던 분이다 라고 기억에 남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장황하게 팁을 드렸지만, 그 팁을 실행하기 위한 작은 첫 번째 걸음을 제시를 드리자면, 노트를 펴시고 내가 잘하는 거, 못하는 거, 내가 남들과 다른 거를 조금 적어보시고, 그거를 쭉 나열하시다 보면 내가 강조해야 되는 나의
포인트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숨겨야 되고 이 부분은 강조를 하면 좋겠고 이 부분은 나만 얘기를 할 수 있겠다. 이 부분은 다른 지원자랑은 다르다라는 거를 좀 먼저 파악을 하시고 되게 급급하게 첫 문장을 쓰시기에 되게 바쁜데 그 첫 문장을 쓰는 거는 당일에 써도 됩니다. 정말 그 한 문장을 쓰기 위해서 한 2일, 3일 저는 정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나에 대해서 조금 분석하고 파악을 한 후에 그 나만 쓸 수 있는 나만 누가 내 이 문장을 가져다가 써도 그렇게 맞지 않는 옷이 되는 나를 위한 한 문장을 만드시는 게 이력서 합격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원 동기는 내가 이 회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런 열정을 꾹꾹 담아 작성하면 되나요?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물론 내가 정말 너무 좋아하고 네네. 너무 가고 싶은 곳만 쓰면 좋겠지만 그렇다면 사실 취업 준비생 분들께서 고민하실 일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가장 힘든 부분은 내가 아주 꼭 무조건 가고 싶은 회사가 아니지만 취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 군데의 지원서를 넣다 보니까 지원 동기 뭘 써야 되나요? 정말 우스갯소리로 지원 동기 직장 다니고 싶어서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정말 이럴 때 힘이 들기 때문에 지원 동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제가 반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회사도 지원자를 선택을 하지만 지원자도 회사를 선택한다는 걸 잊지 마셨으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수많은 회사가 있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서도 내가 이 회사를 무조건 꼭 가고 싶은 회사가 아니어도 적어도 수많은 회사 중에 이 회사를 쓰겠다라고 생각한 정말 사소한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이 회사에 그렇게까지 열정이 없는데 과도하게 열정이 있고 정말 헌신할 사람처럼 과장을 하기보다는 내가 이 회사를 그나마 선택했던 이유에 집중을 하시는 게 지원 동기를 잘 쓸 수 있는 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회사 중에 내가 이 회사를 문화적으로 나랑 잘 맞을 것 같아서 나의 성향과 잘 맞을 것 같아서 썼는지 아니면 이 회사의 직무 체계가 나랑 잘 맞을 것 같아서 썼는지 아니면 이 회사가 이러한 기업 행사를 했는데 이러한 기업의 이념이 나의 신념과 잘 맞는다. 이래서 썼는지 이런 사소한 포인트 한 가지를 생각하시고 그거를 언급하시는 게 훨씬 더 면접관 입장에서도 읽었을 때 이 지원자가 정말 있는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고 느껴지지 면접관도 읽다 보면 정말 관심이 있는 지원자와 그렇지 않은 지원자를 판별을 할 수는 있는데 전혀 그렇게 그냥 검색 엔진에서 검색한 내용을 나열한 것 같은 지원자가 저는 이 회사만을 바라봤고 이 회사만을 위해 살아왔고 라고 하면 사실 감사하긴 하지만 그렇죠. 신빙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과도하게 본인을 포장하기보다는 차라리 그 포인트를 셀링을 하시고 강조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지원 동기를 나의 계기에 초점을 맞춰서 써주시면 되고요. 네. 더불어 제가 정말 기본적인 거지만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막판에 제출하지 마시고 아마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막판에 이제 마감 시간에 지원자들이 몰려서 서버가 다운되면 인사팀에 급하게 전화를 넣으셔서 서버가 다운됐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저도 굉장히 많이 봤는데 그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 잘 쓰고 싶으니까 막판까지 미루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제가 미루지 말라고 하는 부분은 검토할 시간이 꼭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정말 꼼꼼히 썼다고 해도 가끔씩 못할 자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수정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가 면접관에게 나의 첫인상인 거거든요. 그 사람의 첫인상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챙기셨으면 좋겠고 또 면접관도 요즘에 취업 시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회사를 쓰는 거를 전혀 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걸 티내는 것은 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써놓으신 이력서를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시는데 그거는 저는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워낙 그렇죠. 비슷한 내용들을 물어보고 얼마나 바쁜데 매번 새로 뒤집어 쓸 수는 없죠. 하지만 회사 이름 바꾸는 것 정말 회사 이름 안 바꾸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제가 받은 이력서 중에는 회사 이름은 바꾸셨는데 문장이 전혀 이 회사의
산업군과 맞지 않는 내용들이 들어있더라고요. 아마 그 문장을 지우는 건 깜빡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돌려 쓰는 이력서다라는 걸 티내는 부분이 없는지는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정말 기본이지만 많이 놓치시고 있는 부분이어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실제로 저도 아무리 스펙이 굉장한 분이시더라고 해도 이런 이력서는 잘 읽지 않고 제가 있던 회사는 그렇지 않았지만 이런 분들을 재지원 시 필터링하는 회사들도 꽤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 회사에 다시 이번에 지원하고 끝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면 추후를 생각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조금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들으면서 그 검색 엔진에서 이제 찾은 내용은 바로 아실 것 같아요. 그냥 딱 봐도 하도 많이 보시니까. 그러면 그런 뻔한 정보가 아니라 봤을 때 예전 봐라 우리 회사 좀 안 해? 이런 느낌 줄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혹시 있나요? 저는 회사 공식 홈페이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은 지원자분들께서 간과하시는 부분이 그 기업 정보를 얻으려고 할 때 검색 엔진에 쓰시거나 아니면 그죠. 취업 카페에서 스터디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기업 자료 주고받고 하시는데 그 정보들은 모두가 갖고 있기도 하고 잘못된 정보가 껴있을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오셔서 자신 있게 말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건 한 적이 없는데 라는 사례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공식 홈페이지의 정보들은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지만 회사에서 정말 자랑하고 싶은 우리 회사의 내용들을 올리기 때문에 먼저 홈페이지를 보시고 예를 들어 홈페이지에서 이 회사가 이런 상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으면 그 상을 검색 엔진에 검색을 해보시고 이 상은 어떤 기업에 주는 상이네? 이 상의 취지는 뭐네? 그럼 이 취지를 달성했기 때문에 이 상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이 기업은 이런 기업 이념을 갖고 있구나. 이거를 나의 이런 신념이나 활동과 연결시켜서 나와 기업의 연결고리를 만들겠다라고 사용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 또 기업에 관심이 있어 보일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회사 홈페이지. 너무 당연한 건데 좀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회사 맞아요. 홈페이지. 많이 참고를 안 하시기도 하고 또 아무래도 검색 엔진이나 이런 거에 되게 비해 네, 회사 홈페이지가 안 예쁘고 좀 접근성이 떨어지기는 해요. 특히 외국계 같은 경우는 영어로 또 다 적혀 있고 하니까 저도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저도 검색 엔진 많이 이용했어요. 하지만 회사 홈페이지를 네, 한번 참고하시라는 봐주셨습니다. 것.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있잖아요. 이 직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고 힘든 걸 극복한 경험? 혹시 이런 거를 같이 묶어가지고 좀 작성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제가 입사하고 싶은 부서가 있는데 제가 한 경험이나 어떠한 노력들이 그 부서와 약간 밀접한 관련이 없어요. 아니면 정말 제가 완전 신입, 그냥 제로, 아무 경험도 없고 아무 경력도 없는데 그럼 그래도 어떻게 작성은 해야 되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많은 지원자분들께서 네.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네. 그 노력이라고 하는 게 꼭 관련 경력이나 경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이 항목을 드리면 그래서 어떤 경력이 있어? 어떤 경험이 있어? 그리고 두 번째 그 역경을 이겨낸 사례를 여쭤보면 너가 얼마나 대단한 역경을 극복한 사람이니? 라고 묻는다고 생각을 하셔서 항상 저는 경력이 없는데요. 혹은 네. 저는 그렇게 인생이 힘든 게 없는데요. 어떡하죠? 그죠. 이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 또한 그런 거를 바라고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에는 수많은 면접관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 그래 얼마나 대단한 역경을 경험했고 너 어떤 경력이 있어를 보기 위해 이 질문을 하시는 면접관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다수의 그리고 저는 이 항목을 통해 이 지원자는 이 직무를 어떤 직무로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 직무에 대해 어떻게 파악을 해서 관련된 본인만의 경험을 했는지를 먼저 보고 싶기도 하고 또는 자신의 경험을 이 회사에서 어떤 식으로 살릴 수 있는 사람인지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갖췄는지 역경의 경우 이 사람은 어떠한 상황을 힘든 상황으로 인식하는 사람인지
사람마다 힘든 게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거를 이겨내는 방식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종합적인 부분들을 보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경력이 있고 대단한 역경을 겪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풀어내는 형식에서 이 사람이 이 직무에 대한 인식, 이 사람의 힘듦에 대한 인식,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그걸 풀어내는 논리적 구조 같은 거를 보기 위함이어서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은 좀 이 항목을 작성하실 때 머릿속에 유의를 하고 가시면 훨씬 더 쓸 때 부담도 줄고 면접관이 의도하는 바에 맞춰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어서 혹은 무작정 끼워 맞춰서 관련 경험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기보다는 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내가 경험한 그 사항들이 이 직무와 연관이 있을지 혹은 이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이런 걸 얘기하시고 왜 그 극복 방법을 선택했는지 왜 말한 상황이 어려웠는지 이렇게 왜에 집중을 하셔서 플러스 거기에 그래서 이 왜를 통해서 내가 이 얻은 인사이트가 뭔지까지를 제시를 해주는 게 가장 좋은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럼 입사 후 포부는 좀 기억에 남게 강렬하게 이렇게 쓰는 게 좋나요? 아니면 좀 한 발 물러서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쓰는 게 좀 좋을까요? 사실 둘 다 나쁘지 않습니다. 뭐 신입답게 넘치는 패기와 열정을 톡톡 튀게 쓰셔도 좋고 현실적으로 내가 이만큼이나 이 회사에서의 커리어를 고민해봤다라고 쓰셔도 좋지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개인적으로는 후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항목을 묻는 이유는 너가 얼만큼 이 회사에 열정페이 하겠어? 얼만큼 헌신하겠어? 이렇게 시험하기 위한 문항이 아니라 얼만큼 이 회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묻고 싶은 항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현실적으로 내가 이 회사에서 이만큼 커리어를 키워나가는 걸 고민을 했어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그 답변을 하는 와중에 자연스럽게 이 회사에 관심이 있다는 게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두 번째 방법을 제가 제안해 드리고 싶은 건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후자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많은 지원자들이 강렬한 입사 후 포부를 얘기를 하시느라 너무 과해 보이거나 혹은 진부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평생 죽을 때까지 이 회사에 다니겠습니다. 무조건 제가 매니저를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입사 후 포부는 안 묻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왜냐? 다 이렇게 대답을 할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가장 마지막에 묻는 이유는 중요도는 낮지만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입사 후 포부를 묻지 않았다고 해서 혹은 물었는데 그냥 조금 밍숭맹숭 이렇게 다른 지원자와 별반 다르지 않게 대답을 했다고 해서 당락의 변화가 생기진 않지만 잘 말해서 합격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입사 후 포부를 가지고 누군가를 탈락시켜 본 적은 없지만 붙인 적은 많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또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면 네. 좋아요. 이 지원자분 같은 경우는 입사 후 포부를 여쭤봤을 때 1년, 3년, 5년, 7년, 10년 이렇게 굉장히 단기부터 장기까지 본인의 커리어 패스를 고민해 오셨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분은 본인 입으로 그걸 언급하신 적은 없고 입사 후 포부만을 굉장히 현실적이고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셨지만 그걸 통해서 저희는 이 사람은 정말 이 회사에서 본인 커리어를 오랫동안 장기간으로 끌고 나가고 싶은 사람이구나. 이 지원자는 이만큼 이 회사의 직무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했구나. 이분은 이만큼 이 회사에서 본인이 탐색할 수 있는 커리어 기회들과 체계를 파악하고 있구나. 이걸 저희들이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모든 분들이 좀 눈여겨봤던 지원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가고 싶은 회사라면 내가 얼만큼 이 회사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가고 싶은 회사라면 나에게 주어진 보너스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쓰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 질문을 좀 해볼게요. 우리 갱이님이 만약 이력서를 쓴다면 어떤 거를 강조하실 건지 이게 신입 버전과 경력 버전으로 혹시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신입 버전의 경우는 저희가 각 항목별로 굉장히 자세하게 예시와 팁을 드렸기 때문에 너무 제가 더 길게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신입일 때, 경력일 때 어떤 부분에 차이를 두고 쓸지를 차이를 들어 설명드리는 게 더 깔끔할 것 같아요. 네. 신입이라면 저는 이 회사의 문화, 이 회사의 직무와 내가 어디가 맞는 사람인지에 초점을 둘 것 같습니다. 많은 회사 그 인사 담당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물론 운칠기삼도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운칠기삼이 있다라고 하냐면 그만큼 회사와 지원자의 핏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면접관과 얼마나 잘 맞는지, 그 회사가 생각하는 인재상과 내가 얼마나 잘 맞는지, 그 회사의 문화와 내가 얼마나 잘 맞는지도 결국에는 그 회사의 탈락과 합격을 좌우하는 요소들이 되더라고요. 그거는 지원자 개인이 어떻게 더 연말을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가고 싶은 회사라면 저는 앞서 말씀드린 뭐 홈페이지를 참고하고 그 회사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셔서 내가 이 회사의 문화와 이런 인재상에 굉장히 잘 맞는 사람인 것처럼 저를 잘 포장해서 말씀드린 나의 장점, 뭐 특이점 이런 걸 쭉 나열한 후에 그거에 맞출 수 있는 나의 카테고리를 찾아서 어필하는 한 문장을 쓸 것 같고요. 반대로 경력직이라면 사실 경력직은 당장 내일부터 우리 회사에 일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뽑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업무, 당신들이 뽑고 있는 직무와 얼만큼 유사한 업무를 해서 지금 내일 당장 내가 들어가도 전혀 티가 안 나게 일을 할 수 있어요. 혹은 아예 반대로 당신들이 1에서 10까지 중에 8까지 이 업무를 했는데 90이 B죠? 제가 그 90을 해봤으니 가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업무적인 부분에서 저를 어필을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력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쉽지 않으셨을 텐데 본인의 예시도 들어주시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희 영상이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신만의 커리어가 생기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커리어우먼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